제17장의 탄수화물 함정에 빠지는 유형은 이 장에서 탄수화물이 함정에 빠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10형 탄수화물 중에서 중대 탄수화물이 더 문제다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다 중독성 습관성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독성 또는 그보다도 못하지만 습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주로 정제한 탄수화물들이다. 설탕, 액상, 가당, 밀가루, 알코올 같은 정제 탄수화물들이 이런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천연 복합 탄수화물인 경우에는 중독성이 없다. 따라서 우리를 탄수화물 함정에 빠뜨리도록 유혹하는 것들은 전부 정제 탄수화물들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탄수화물의 함정에 빠져드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해봤다. 제5형은 제1형에서 4형까지 정해서 한 가지 이상 중복된 혼합됨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탄수화물 함정에 빠지는 유형은 제1형에 열심히 살려가다가 자극성 가공 음료, 식품, 마술에 걸리는 제2형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3형은 먹는 것을 좋아해서 장내 환경이 망가진 경우 칸디다 곰팡이 덫에 걸린 경우 그리고 호르몬 부족 불균형으로 에너지 저하에 빠진 경우 이상의 중복 형태 여러 각자 자신의 어느 유형에 속하거나 속할 가능성이 많은지 테스트해 보기 바란다. 제1형은 열심히 살려가다 자극성 가공음료 식품의 마수에 걸려드는 경우이다. 제1형 정제 탄수화물로 함정에 빠지는 과정은 이 형은 남보다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꽂아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식품을 자주 섭취함으로써 함정에 빠져드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에 잘 걸려드는 사람은 대부분 매사에 적극적이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대사체질의 측면에서 보면 탄수화물 중에서도 교감신경 우세형 대사체질을 가진 사람이고 과거 성격 분열하는 A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함정에 잘 빠지게 된다. 직업적으로는 의사, 법률가, 금융인, 전문 기술자처럼 경쟁이 심한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유형의 정제 탄수화물 함정에 잘 빠진다. 그러나 가정주부라고 해도 늘 바삐 일하는 성격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이 유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모두가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부족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늘 피곤함이 동반된다. 항상 할 일이 있고 바쁘다 보니 정기적으로 짬을 내어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고 필요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것 같은 청량 음료나 커피 등을 마시가며 몸을 혹사하게 된다. 이들은 설탕, 카페인, 타우린 같은 자극제를 사용해서 부족한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점점 이런 물질에 습관화 또는 중독되어 간다. 간혹 술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안주보다도 술만 먹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식사도 단 음식을 좋아하고 밥보다는 핑계로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으로 만든 요리를 좋아한다. 그리고 양념이 강한 음식들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런 물질들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그것들이 습관화되어서 중독되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설탕, 카페인, 타우린 등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속의 대사 기능이 깨어져서 피로함만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정제 탄수화물을 대사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식품들 속에는 칼륨이 있고 정작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한 상태라서 대사 효율이 점점 저하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갑상선 기능마저 떨어져 버리게 되면 피로 증세는 더욱 심해져서 설탕과 카페인이 함유된 가공음료의 덫에서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게 된다. 이것은 마치 급전이 필요해서 고리 대공업자에게 돈을 빌려 일단은 돌려먹기로 했지만 점차 고리 설치의 덫에서 후적거리다가 파산이 버리는 과정과 비슷하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꼼꼼한 성경을 좀 진정시키고 느긋한 삶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1형 정제 탄수화물의 함정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질환들은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근육통, 두통, 몸살 기운, 담결림 같은 증상들을 많이 호소한다. 이것은 할 일이 많은데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서 근육 속으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 속의 에너지 부족 증상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다. 게다가 운동이나 휴식으로 근육을 풀어줄 여유까지 없으니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안마, 지압, 경락 등으로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다 보니 나중에 근막등, 섬유, 근육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병명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긴장성 두통, 편두통이라고 불리는 질환들도 대부분 이런 근육 긴장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근육 긴장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목주변과 머리 부위다. 근육 긴장은 한마디로 근육 속으로 충분한 혈액과 림프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라서 긴장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휴식과 수면, 삶의 여유 등 다방면에서 여러 조치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조치 대신에 정제 탄수화물과 자극성 물질의 섭취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려고 있으나 정제 탄수화물, 술, 약물과 같은 위험한 물질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과다한 당분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식사도 늘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 설탕, 액상, 과당은 물론 현대인의 주식으로 알려진 흰쌀과 흰 밀가루도 도전 과정에서 저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칠 부분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말하는 빈칼로리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여기는 비타민 B1, B1, B2, B3, B5, B6, B12,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들이 대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설탕이나 청량음료 등 가당을 섭취 후에 3-4시간 정도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면역 기능을 3분의 1 이하로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짧은 순간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던 독성 바이러스와 미생물이 침투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자정감기, 만성적인 인위염, 입가, 생기, 주변의 여러 배에서 퍼진 대상 포진 같은 사상 감염들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 해로소에서 포진이나 대상 포진체로 인간과 공존하는 기생 바이러스들이 다시 몸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숙소의 대사 기능이 깨어져 있어 알려지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한여름철에도 위궤양, 비염 같은 염증을 앓고 산다. 이처럼 우리는 정제의 장성으로의 가다 섭취가 면역력을 많이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유형 속에서는 대부분 식사도 급하게 먹는 버릇이 있다. 소불량 위험 등등 또 제산제를 먹기도 하고 드링크를 마시기도 하고 위험한 섬유들을 부족한 빈칼로리 식품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빌미를 일으킬 수도 있다. 독소 이렇게 피로함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면 대체로 오히려 만성 피로 증후군, 섬유 근육 증후군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청량음료 등등 설탕, 액상, 과당 등등의 이런 것으로 결국은 몸이 중독 상태에 된다는 거네요. 코스를 만들기도 카페인, 과다 등등 또한 불면증 역시 제1형 정제 탄수화물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자주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항상 몸과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잠도 깊은 숙면하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게 된다. 게다가 낮에 먹는 과량의 카페인 때문에 밤에 잠들기 어렵다. 설사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전자 영양소가 부족한 흰설탕, 흰쌀, 밀가루, 저철로원 어린 제공자는 부자가 되어도 정당하고 덫에 걸려든 피해자는 병에 걸려도 자신의 무지와 무능 때문에 항변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 이렇게 다른 방법이 늘 피곤하다. 전제 탄수화물 함정자가 진단표를 보면은 늘 피곤하다. 아침에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커피를 마셔야 한다. 오후에 나른하고 기운이 처진다. 가끔 잠들기 어려서 고생한다. 소화가 잘 안된다. 몸이 쑤시고 아프다. 두통이 잦은 편이다. 몸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 번 단 것 또는 카페인이든 음료를 마신다. 식사 후에 커피는 청량 음료를 마셔야 개운하다. 최근에 체중이 늘어나서 잘 빠지지 않는 사람 중에서 1-2kg 정도 늘었다. 3-4kg 정도 늘었다. 5kg 늘었다. 또 하루에 마시는 청량음료 커피 양이 이렇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중에서 40-50시간 정도 일한다. 70시간 이상 일한다. 총점이 40이 하기는 제1형 함정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네요. 에너지 드링크, 건강음료,
에너지는 그런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공 음료를 지칭하는 단어다. 피로회복제, 자연감기약, 비타민 드링크, 슈퍼에서 하는 각종 청량 음료 들이다. 이런 명칭을 통해서 제약회사들이 가능성을 강조하시나 실제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칫 제1형 정제 탄성으로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여 종 이상이 나와 있고 매년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중독 물질로 이 제품의 공통점은 정제 성분과 카페인류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 외에 다른 성분 예를 들어서 비타민, 타우린 같은 아미노산, 인산 같은 그 추출물, 과일, 농축액 등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분과 카페인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부리로 간주해야 한다. 제조회사들이 현재 제품을 홍보할 때 이와는 반대로 당분과 카페인류 성분은 감추고 다른 성분만 강조하기도 한다. 이런 음료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오르고 카페인의 증축 신경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상승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은 1에서 3시간 뒤에는 오히려 기분이 처지고 졸리거나 피로함을 더욱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탄수화물의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탄수화물의 함정이다.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경우에 위로가 부족한 경우에 정제 탄성으로 함정이 빠지는 과정은 이 유형의 함정이 빠지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그리고 잘 받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는 아침에까지 R형들이 있을 수 있다면 첫 번째 R형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런 위기를 겪은 사람이거나 현재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모든 의욕을 잃고 의기소침하거나 안절부절 노심초사한다. 그러다가 이형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모두 소심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I형에 속하는 사람 중에는 여성이 많다. 한 가정에 아내로 며느리로 다양하게 일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달콤한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등을 찾게 된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활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 갈증 스트레스가 지속되어서 부신이 필요해지면 아드레날린과 걸제선의 여부가 들어져서 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로 에너지 레벨을 올리려는 다음 처리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일종의 궁여지책인데요. 스트레스 부신피로 상태는 계속되니까 게다가 부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마다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혈당을 또 높이고 또 혈당이 금세 떨어져서 저혈당을 유발하고 인슐린 작용으로 몸 안에서 지방 합성이 증가해서 체지방이 늘어나고 비만이 되고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대사증후군의 노화가 일어난다. 제2형 정제 탄수화물로 함정이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 질환들은 그래서 부신 피로 관련된 증상들 스트레스 만성적으로 받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 증후군으로 에너지 레벨의 저하와 피로감이 이른다. 스트레스에 들으면 혈당이 일어나서 설탕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를 먹으면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시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 상황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럼 이번에는 내 세포가 혈당이 낮다고 아우성을 치며 다시 부신의 경고를 하고 이렇게 혈당이 오르는 과정 안에 그리고 너무 자주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부신의 선명한 부담을 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혈당 불안정 상태를 통과하는 부신 기능 저하가 이형 정제 탄수화물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초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저혈당증이 오면 손발이 떨리고 맥이 다 걸리며 바람바람 초조 짜증이 난다. 혹자는 저혈당 증세를 표현할 때 하늘이 노랗고 앞이 안 보이며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이런 경우는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마시라고 권하기도 한다. 당뇨 같은가 이런 상황에서 보면 스트레스로 모린 콜티솔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되어진다. 부신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시는 안에 콜티솔 레벨이 매우 낮은 상태가 되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진다. 제2형 정제 탄수화물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는 부신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피로, 무기력, 근육통, 체중 증가, 추위에 대한 내성 저하, 우울증 등의 증세를 함께 하기도 한다. 저혈당증을 동반하는 부신 피로 상황에서 호르몬 레벨의 변화가 가시하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허무감을 한다.
가을하는 신년 나머지의 생전이 저하되어서 불안감이 느껴질 수가 있다 해서 자주 목타하고 감기가 자주 걸리고 인생을 살기가 힘들어지고 스트레스와 절망적인 현기증인 만성 피로가 일어난다라는 거래요. 부신의 기능이 부신 피로의 단계에서 부신은 양쪽 공부가 되어 있는 것인데 또 비홀몬을 주는 것이요. 비홀몬 부신 부진 피로 단계의 일정이라는 과정 속에서 부진 피로라는 증상을 달리 오히려 부진 피질의 콜티손이 과량 생산되고 과부하 더위 부진 생산의 콜티솔의 양이 떨어지는 데서도 감소상 정성금이 안에 있는 피로 무기력 3등이 되려 부신이 생산한 콜티손 양이 정성금이 위로 떨어져서 아래로 져서 부신은 만성적으로 계속 스트레스 피곤한 상태 기능마비가 되어진다라는 거네요. 마비가 되면은 무기력이 해진다라는 건데요. 삼형을 먹는 것을 좋아해서 장내 환경이 망가진 경우 칸디다 곰팡이 정제 탄섬으로 함정에 빠지는 과정이다. 먹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삼형 정제 당분 제3형 정제 탄섬으로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과 질환들은 어떤 것인가. 이수는 원래 장성이 존재하는 소수의 미생물의 설탕 같은 등지에 가둬서 그 수간을 해서 장내 환경의 균형을 깨고 이들이 우수해지는 상황이 되어져서 또 일부지는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성기 장내 세균이 열설되는 상황 속에서 유해균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가 중독이 일어난다. 탄수화물의 함정이 빠진 사람이 그래서 만성적인 충농증, 코막힘 등이 있고 자극성 감인성이 있고 그렇군요. 강염으로 인해서 항생제, 만성적인 비임약, 스테로이드 또 등등 당연히 피부 습진들이 일어나고 수박을 내려 갖고 있던 증상이 심해지고 목에 가래를 자주 뱉어내고 안격이 덜컹한 후식을 좋아하게 되고 음식 또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 이수들 감염증에서는 곰팡이 일종이다. 바이러스, 암 환자, 항생제, 가스상선 문제, 감기능, 독성 항물질, 설탕, 영양, 음식 이런 문제, 잠을 충분히 못 자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있어 장정과 기능적과 장 밀수가 관계가 되고 장내 미생물 감염, 글루텐 민감성, 렉틴 반응,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들이 장내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사형은 정제탄수물과 함정에 빠지는 호르몬 부족 불균형으로 인해서 에너지 저하에 빠져버리는 상태를 볼 수가 있네요. 나이가 많으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세로토닌이 감소해져서 우울증이 오고 정제탄수물 때문에 호르몬 자체가 사형 정제됐을 때 증상들은 뭐가 있나요? 우울증이 실제로 우울해지고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으로 진행이 되어진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슬퍼지고 짜증이 나고 초조해지고 배가 불러지고 등등이 있고 제일 주변에 또 성욕이 절고 월경염, 불면증, 두통이, 피로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나이가 와서 성욕이 떨어지고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과체중이 있고 등등 이런 문제들이 단계가 되어서 막판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네요. 월경전 긴장 증후군도 있네요. 정서 기타 증상 맥박수가 빨라지고 땀을 흘릴 수가 있고 피곤하고 성명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평소같이 폐경 증후군 또는 여성 갱년기에 피곤하고 편두통 등등 이렇게 얼굴 화끈거림이 있고 남성 갱년기란 40도 45세 성호르몬 생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 호르몬 저하 인슐린 저항성이 있네요. 인슐린 저항성 대사 증후군 이렇게 호르몬 문제 이렇게 되어진다.